이재명만 보면 공산당 돼버리는 대한민국 검찰. 고일석 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백현동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대선 이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공산당 같은 XX라며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다. 원래 성남시에서 부담해야 할 서판교터널과 배수지 시설 등 1120억을 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것에 대한 것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에 있어 검찰의 기본 입장은 이 대표가 왜 그런 공산당 짓을 더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공산당 짓을 더 악착같이 해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최소로 하고 공공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대충 해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늘려줬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15일 검찰 진술서 요약과 함께 입장문을 내어 검찰의 백현동 수사는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과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고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가 존중되는 자본주의 국가임을 망각한 억지라고 비판한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만 만나면 민간 기업의 이익을 죄악과 범죄로 취급하는 공산당으로 돌변해버린다. 백현동 수사의 핵심은 한국식품연구소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시켜줘서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했다는 것이다. 이 문헌만 놓고 보면 마치 성남시가 부정한 반대급부를 받고 식품연구소 부지의 사업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준 것 같은 인상을 가진다. 이 사업에 대해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가 당초에 절대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해 아예 택지로 개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허용하더라도 민간업자의 수익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절대 변경 불가 입장에서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2년 10월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식품연구소에 집요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이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후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비난하거나 지적할 일이 아니다. 단지 식품연구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지 않고 원래의 용도인 R&D 지역으로 개발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하고자 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과 부딪혔던 것뿐이다. 성남시는 2014년 2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벤처와 R&D 단지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지정하며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허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놓는 상태였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일했다. 준주거지역이 되면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상당 면적의 R&D 부지를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주택사업의 입장에서도 식품연구원이 당초에 요구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주거지 면적은 줄어들지만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러한 용도 변경이 정부와 식품연구소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한 민간업자의 로비에 의한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5년 2월 식품연구원이 민간 시행사와 부지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성남시가 바로 다음 달인 3월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 계약은 식품연구원이 책임지고 용도를 변경시킨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었다. 이름하여 토지리턴제 조건부 계약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된 계약이었다. 식품연구원이 이 조건을 선뜻 받아들여 계약을 한 것은 그 이전까지 총 8차례 입찰을 냈으나 번번이 유찰돼 매각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매각 지시를 받고 있었고 성남시가 정부 차원의 용도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이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남시의 또 다른 공산당 짓은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식품연구원은 부지 매각이 완료됐음에도 그 이후 민간업체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식품연구소는 민간업체의 부지 매입 제안이 들어오기 직전인 2015년 1월 22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구원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안을 제출해놓고 있던 상태였다. 2015년 9월 용도 변경이 확정되자 민간업체는 식품연구소가 제출해놨던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의 수정을 요구했다. 식품연구소는 스스로를 지구단 위계획 위반 제안자로 자처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동안 성남시에 대해 24차례나 공문을 보내며 민간임대 아파트를 일반 분양 아파트로 전환하는 지구단 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요구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들어준 것에 불과했다.
식품연구원은 민간 임대아파트 비율을 10%로 줄이고 일반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사업 시행자를 토지 매수자인 땡땡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이처럼 성남시가 검찰이 바라는 공산당 짓을 못했던 것은 이재명 시장의 자유시장 경제 사상 때문이 아니라 민간업체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던 식품연구원의 집요한 요구 때문이었다. 검찰이 성남시에 요구하는 마지막 공산당 짓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식품연구소 부지의 택지개발과 분양사업을 통해 공공이익을 환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백현동 사업에 대해 2021년 5월부터 1년 넘게 감사를 벌여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가 이행 조건이었는데도 성남시와 공사 모두 이를 불이행하고 그대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며 이를 민관합동 개발 불이행이라는 명목을 붙여 2022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원의 노골적인 왜곡이었다. 당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허용하면서 제시했던 이행 조건 중에 감사원이 개발사업 참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공사사업 참여 여부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성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 시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문헌이든 맥락이든 검토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성남시와 공사가 검토 결과 사업에 참여할 만하면 참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것뿐이었다.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사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2015에서 2016년경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7배 이상 증자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의회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었다.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의회 조례 통과 과정에서 예산과 인원이 극히 제한된 상태로 설립돼 대장동 사업 하나만 이행해 나가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었고 매사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지 민간업자들이 다 벌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